응? 뭐. 자, 여러분들 새날 다시 왔고요. 뭐랄까. 힘이 나는 뭐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두 분 나와 계시네요. 정청래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참 예언인. 네. 그 예언이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11월 말에 12월 중순경에 골든 크로스 일어난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10% 이상 벌어진다. 소름. 네. 그걸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대선할 필요가 없네. 근데 진짜 희한하게요. 지난번 경선 때도 광주 전남 끝나고 전북을 이제 내일 해요. 근데 오늘 시사타파에서 밤 10시 11시에 이종원 PD하고 남영희 대변인이랑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남영희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전북은 내일 53%입니다. 이렇게 막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했어요. 잠깐 54%입니다. 근데 54%였어? 진짜 54% 나왔어요. 아이 소름. 자, 알겠습니다. 이 시대 참 애연인 정청래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종원 PD는 뭐 개인 일정에 있어갖고 매주 못 나옵니다. 이번 주는 결방주.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임오경 의원 경기도 광명시 갑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을 국가대표 광명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오경입니다. 네, 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오시고요. 두 번째 나오시는 건데. 네, 신인 과일로. 그 저번에 사고 친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말까요? 어떤 거요? 해주세요. 국회에서 그래서 해명을 해야지. 해주세요. 정청래 의원을 학교 다닐 때 학폭 놀라로 그거는 이제 진짜 너무나 죄송하지만 농담이었죠. 당연히 농담이었죠. 네.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과했지. 그러니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뭘 잘 모르고 너무나 이제 가깝다 보니까 제가 선을 조금 넘었어요. 사과 드리셨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무경 의원이 딱 보니까 너무 나한테 미안해해. 그게 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재밌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무경 의원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또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니까 그냥 재밌게 농담으로 던진 말이 당사자에게는 조금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걸로 당황할 사람이에요? 아니 정청래 의원님보다는 언론에서 또 이제 언론에서 너무 막 때리더라고. 제가 봤을 땐 정청래 의원은 맞고 다녔을 것 같아. 네? 맞고 다녔을 것 같아. 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 근데 이무경 의원이 기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날 대장동을 덮었어요. 의도적이었구나. 대장동을 덮었어요. 진짜 외곽 내외라고요. 네. 진짜 열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겉모습은 강해 보이는지. 맞아요.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의 내면을 다 아니까 보고 나니까 가끔은 제가 정청래 의원님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가식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지는 못해요.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주만 드시면 눈물도 많이 흐르시고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진짜 마음 아픈 사연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청래 형이 좀 즙을 좀 짜는 스타일이시네. 아니 근데 인간 이재명 있고 어쩜 나는 이렇게 비슷하게 살았냐. 근데 나보다 더 훨씬 더 어렵게 살았더라고. 네. 아니 의원님은 갱년기라서 그래. 눈물 나는 게 갱년기라서 그래. 요즘은 드라마 보다가도 펑펑 울어요.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 뭐 이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근데 진짜 살벌하게 어렵게 살았더라고. 그니까요. 짠하지 마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김호경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의원은요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낯도 많이 가리고. 네. 근데 이제 그 자신의 그런 단점을 언어 같은 걸로 극복을 하는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네. 언젠가 이분도 제가 대선에 한번 모셔야 될 텐데. 웃긴 얘기 할까요? 푸른나무님이 저랑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그렇게 친해졌어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하고도 한 8년 9년 전에
싸우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동영도 아. 저 엄청 씹었대요. 저는 안 들었는데 EJ에서. 나 여기서도 또 이상한 말하면 또 혼날까봐. 저 국회에서요 정청래 의원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의 내면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 말씀들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전문 용어로 워터멜론. 수박.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의정활동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지내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죠, 완전히. 제가 과거 선수 감독이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국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럼 의원직 사퇴하나요? 사퇴는 없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주시고 저를 또 보고 저를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분들에게 제가 역할을 다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초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초선인데 2년째 되면서 이제는 좀 내공이 생겨서 해결 능력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 가려워하는 것을 좀 제가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좀 빠르게 그거를 대처하는 능력도 이제 조금씩 제가 예, 갖추게 되어서 제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에 이제는 적응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모경 의원한테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한 2년간은 정책 능력이 있는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섣불리 정치적 발언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국가대표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스포츠니 뭘 알아. 그래서 요거부터 깨야 된다. 근데 며칠 전 최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이모경 의원 법안이 13개? 네. 13개가 통과됐어요. 우와. 그래서 저도 봤어요. 법안 통과 있잖아요. 아마 탑5 안에 들걸요? 네. 지금 몇 건 들었어요? 2등입니까? 아마 이용우 의원이 1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모경. 이모경 의원이 몇 건 통과됐어요? 지금 40건 정도. 40건? 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포츠인이잖아요. 네. 진짜로. 저도 스포츠 그러니까요. 건입니다. e스포츠 그쪽. 나 e스포츠권이야. 근데 실제로 국가대표 감독을 하려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스포츠계 이재명이에요. 네. 아니 머리가 진짜 좋고 그리고 이제 이모경 그러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 출신 선수협의회 사무총장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을 했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있습니다. 리더십. 다른 후배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치하하는 의미에서, 이모경 의원 정치 후원금 좀 한번 모아볼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원제보다 인상 좋고요. 우리 떡순이 같은 느낌 들고, 좋은 사람, 좋은 정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농협 351-1135-6487-93 예금주 국회의원 이모경 후원에 실명으로 입금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더블이에요.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 3억 2배로 모을 수 있어. 네. 정청래 의원은 본인 걸 포기하시고 이모경부터 해라. 야, 이 시대 참 살신성인. 사직생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넘어갔고 진짜 정청래의 시간이니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점. 노력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놀랄 정도로 오늘도 이 새날 방송을 위해서 저하고 점심 때 잠깐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작전을 짜오셨구나. 아니요. 항상 어떠한 거에 작은 거에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정청래 의원님은 베테랑이라서 여유가 항상 있어 보이셨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한 가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시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어에 있어서 한 단어가 틀리는 것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준비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삼선 의원이지만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의원님이 또 외곽 내유라고 그래서 좀 강해 보이지만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는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겉모습이 드는데 문제야. 그런데 진짜 정청래 의원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진짜 제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분. 예. 그러면은 우리 정청래 의원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칭찬 좀 해주세요. 이모경 의원요? 첫째, 너무 인기가 많아. 국회 내에서.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아마 제일 많이 부름을 받을 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모경 의원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 하고요. 이모경 의원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스타원이라고 그럴까? 대선 나가시겠는데?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법안도 많이 내고 통과도 좀 많이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그 여서정 선수 아빠 여홍철 선수 예. 아니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여홍철 그 교수 와 있다고. 그래서 그 금메달리스트 스타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이모경 의원 때문에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네. 그래서 박찬숙 의원 사인볼도 있고. 박찬숙 의원이 아니고 박찬숙 전 농구 선수. 예. 그래서 황영조 감독도 이제 친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누구죠? 삼성 레슬링 감독? 참 좋은 사람? 이경근 감독, 마사회. 마사회는 이경근이고. 박장순 감독. 이분들이 다 이제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래서 제가 금메달리스트를 언제 이렇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뭐랄까, 리더십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초선 의원들 처음에 되기 전에 인재 영입했잖아요. 20명. 네.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지는 않거든요. 네. 언니 역할 하고 있더라고요. 맏언니. 네네네. 나이는 어린데. 그렇죠. 이수진 의원은 거의 동생이야. 언니인데. 언니인데. 요건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네. 건방지다고. 누가? 저쪽에서는. 알겠습니다. 건방진 동생이 맨날 욕을 먹고 살아요. 그 리더십이에요. 스타일이 그런 거지. 감독하시고 있던 게 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수진 의원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러고 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잔소리가 심해요. 감독이 이제 선수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네. 직업병이.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잘 들어주세요 또. 네, 자, 이모경 의원 하면 떠오르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요게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는 정권 재창출하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운을 막 주세요. 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또 제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체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저희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또 직능본부 저희가 3본부에 체육위원회가 오늘 또 임명장을 발급하면서 발족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체육 스포츠 하면 일회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역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이 체육의 존재 가치를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싶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금메달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말씀 꽉 드리고 싶어요. 체육인들의 그 꿈, 체육인 공제회 그게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최대 목표인데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공제회는 지금까지 체육인들 하게 되면 국가에 항상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스포츠 공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체육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면서 공존하면서 살고 싶다. 맞습니다. 저런 말 되니까 의정활동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이모경 의원을 아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네. 저러니까 법안 통과 2등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네 진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엄청 땡겨가려고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네. 엄청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쪽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았어요. 문 대통령이 찐팬이셨구나.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쪽 아닌 게. 제가 법안을 많이 낸 거는 진짜 정청래 의원님 때문에 내게 됐어요. 네. 처음에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는데 정청래 의원님 방에 제가 처음으로 놀러 갔는데
이만큼 A4 용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책상에. 그래서 저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법안이래요. 예. 법안을 100건 정도인가 준비를 미리 해놓으셨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안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무언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 노력을 한 거죠.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21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수. 근데 여기에 이용우 의원 탈모인 네. 20건. 그리고 나머지 분 다 똑같아요. 11건으로 공동 2위입니다. 이게 다 민주당이야. 이용우, 정필모, 조승래, 송갑석, 이모경. 근데 여기 이게 남녀 차별이야 이거. 네. 여기 가면 레이디 포스트 해갖고 숫자를 이용우 의원 옆에다 놔야지. 맨 끝에다가 마치 오이처럼 보이게. 아유, 요즘 그런 걸 누가 따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안 아니, 한다 손도 저것 아니고. 하나 넣어주세요. 법안 발의 건수. 네, 발의가 여기는 지금 법안 가결수잖아요. 아, 네. 가결수. 네. 통과된 거 지금 이렇게 해갖고. 자, 어쨌건 정청래 의원은 안 보입니다. 나태해지신 걸로. 참 아니, 나태인. 대한폐기가 있어요. 왜냐면 두명 합쳐져가지고 대한회인데 실제로 통과된 건 45건인가 그래요. 근데 원안 통과된 거 중심으로 저거 나온 거 네.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도 잘하는데. 다 합순이에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1등이 민영배 2등이 나더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 거라든가 이 법안 발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으로 법안 발의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 서운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서술 여기까지. 자, 핵심 코너죠. 청매생각. 네. 여러분, 매품팔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곤장형이 내려지면 대신 곤장을 맞고 돈을 받는 사람을 보고 매품팔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오늘 전격 해체되었는데요. 선대위가 잘못입니까? 후보가 잘못입니까? 후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선대위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곤장을 맞는다면 후보가 맞아야 됩니까? 선대위가 맞아야 됩니까? 후보 대신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대신 곤장을 맞은 그렇죠. 매품팔이 선대위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를 해체했다고 해서 그러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선대본으로 중심으로 꾸렸어요. 선거대책본부장. 본부장 하면 생각이 나죠. 여러 본부장이 앞으로 나올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본부장 리스크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위원장이든 본부장이든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바꾼 것이다. 본부장을 떠올리는 게 싫어서 없애버렸다. 아니죠. 떠올리게 했다.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본부장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식당이 잘 되려면 사장과 주방장이 좋아야 되죠. 근데 사장과 주방장은 바꾸지 않고 홀 서빙하는 사람만 지금 바꿨어요. 예. 그리고 간판은 그대로 국민의힘입니다. 대신 간판 사이즈만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간판이 안 보여요 밖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손님을 다시 오게 할 것인가, 손님들이 가게 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김종인 추모 선생 전문가로서 이분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주식으로 치면 몰빵 투자하는 거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 지금 10년째. 네. 그래서 이분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윤석열한테 극찬했는데 결국은 둘이 결별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 리스크에서 또 이준석 리스크도 있죠. 거기다 리스크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종인 리스크. 그러네. 이제 장외 스피커로 이제 대포를 또 쏠 것 같아요. 윤씨 뭐 이렇게 하겠죠. 윤씨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네. 설상가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눈이에서 설사하는 듯한 느낌이다. 뭐예요 지금. 멋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늘의 수가 김건희가 대국민 사고가 아니고 대남편 사과였다면 오늘은 헛다리.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우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황당하게 판이 튀었던 것은 제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아니 대선이 2달 남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대통령은 초보 운전 연습생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정책을 가지고 있고, 해안 있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인데, 학교를 치면 윤석열은 초딩 아니냐. 예.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수능 시험이 남아있는데, 예. 어떻게 수능 시험을 볼 건지 참 막막하다. 예, 알겠습니다. 남의 집 일이지만 심각하다. 예. 정청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코어가 다 나와버렸네.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니? 자, 어쨌건 청내 생각이었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뭐 홍보할 게 하나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 이규민 전 의원을 아시나요? 전이에요? 전 의원입니다. 안성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그러네. 무슨 고속도로인지 뭔지 바이크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복불복 판사복이라고 2심에서 300만 원을 받고 결국은 확정돼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선거 비용 보전받았던 거 있잖아요. 1억 2천 정도. 그걸 다 토해내야 된대요. 이런. 근데 저기는 젊은 이재명이에요. 저기도 무수저야. 흑수저가 아니고. 그래서 빚을 고스란히 진 거예요. 헐. 근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고민한 채 본인이 마침 본인 책 개정 증부판을 냈는데 이규민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재명 그룹이었거든요. 7회내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인연 이런 것도 이제 써놓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 책을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100권 샀고요. 삽시다. 네, 그리고 이무경 의원도 100권을 샀어요. 여러분 안 읽어도 좋으니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들 읽어도 좋으니까 이규민 책 진짜 부탁합니다. 그냥 후원하는 거죠.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별, 빛, 결, 책방 이렇게 치면 주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네요. 010-6866-0334. 네. 네, 이메일로도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2003-415 한메일 지금 계좌번호도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정치인 하나 나중에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 나오는 거 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제가 누구랑 전화해가지고 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이김이라고 같이 있다 하면 다 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규민 의원은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님이 2020년 제가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때 이모경 의원 그 초선 의원들 중에서 누가 제일 괜찮아요?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이규민 의원이에요. 그랬어요. 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청래 그룹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날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사람 하나를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좋은 사람이기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와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예. 네, 그런 사람입니다. 이규민 의원이 딸만 셋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한 별, 한 빛, 한 결. 그래서 별, 빛, 결, 책방.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출판사도. 멋있다. 네. 이규민 의원 뭐. 그래서 저 전화번호 네.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한번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010-6866-0334. 저게 딸 번호입니다. 딸이 영업사원이에요. 딸이 주문을 받는구나. 주문을 받아요. 마음 짜내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규민 의원 정말 억울하게 지금 의원직이 날아간 그렇습니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전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좀 도와주시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정청래 의원의 뭐랄까요, 홍익인간의 정신. 불쌍하다, 뭐 억울하다, 짠하다 하면 다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래. 네. 본인이 더 코가 석자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도와주세요. 실질적인 5선 의원인데 3선밖에 못하고 있고. 김종인 엄청 깠잖아요. 네. 김종인 평생 한 맺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푸른나무님이 그 민주당사 앞에 항의 시간들 또 갔다는 거 아니야.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팟캐스트만 할 때라 네. 얼굴이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때니까요. 네.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 내밀기가 좀 껄쩍지근했던 시절인데
정청래 구하러 그냥 민주당사 앞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혼자 서서 30분 동안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런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는데. 안 돼! 안 돼! 꺾기만 걷자. 우리 챙의 최고의 순간, 이것만 합시다. 네. 자,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김종인 갈라쇼를 보시겠습니다. 참내 어쩌거니가 없어. 갈라졌어. 갈라쇼. 갈라쇼. 네. 자, 윤석열이 김종인을 지금 소위 잘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도 자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윤석열로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는 연기만 해라. 이 얘기를 듣고 김종인을 정리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은 하는 게 다 연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상투를 자꾸 흔들어도 유분수지 후보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잘라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제 고춧가루를 뿌릴지도 몰라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종원 PD가 얘기했나요? 결국은 윤핵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윤핵관도 물리쳤는데 그건 저는 이름 바꿔서 윤뇌관으로 앞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뇌관이요? 그래서 김종인 하나 보고 너무 올인한 것이 큰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비판을 받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캠코더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강은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윤핵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쫄아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오바마 대통령은 뭐 오핵관 없습니까? 오핵관 있잖아요. 트럼프 형님도 트핵관 다 있는 거예요. 트핵관. 바핵관도 다 있고 바이든도.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또 공식 직책을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권성동 사무총장. 아니 그거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근데 윤핵관이라고 깔 때는 언제고 지금도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예언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후보 교체로는 앞으로 등장할 거다. 그랬더니 후보 교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네. 심지어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김종인한테도 물어보고. 질문했어요. 네. 저기 국회 들어가서 보시니까 정치 재밌죠? 이런 것만 보면. 저는 재밌는 것보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윤석열 선대가 해체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 못 잡는 사람이 민심을 어떻게 잡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앞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쳐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면 반드시 리더는 한 명만 있어야 되고 이 조직이 잘 구성돼야 되는데 리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에서도 이래요. 리더가 감독이 고생을 안 하고 좋은 선수들만 다 다른 팀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그래서 그 좋은 선수들을 다 데려다 놓으면 우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쪽 감독은 5년을 걸쳐서 좋은 선수를 육성했는데 육성해 놓으면 돈 있는 감독이 그냥 딱 스카웃 해가요. 그럼 이 팀이 결국 우승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다시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종목만 더 악화되는 순환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딱 그 스포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스포츠로 상태다. 말하면은 네.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네. 스포츠 용어로 말하면 정확하게 리빌딩을 했어야 돼요. 그 팀을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기초 다졌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팀에 이상한 선수 하나를 그냥 데리고 갖다 쓰려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선은요 결국 욕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요. 반문연대 이거 가지고 절대 되지 않고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대선은 전망 투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지금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그리고 이건 저는 윤석열 존재 자체가 이게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상식적인 후보예요. 민심을 얻은 게 아니라 당심을 얻고 홍준표를 이겼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스승이거든요. 가장 큰 스승인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황 우리가 그 비판을 했지만 상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렴청정 하지 않으면. 왜? 정치적으로 아직 초딩인데 누군가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인 상황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다른 상황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로서는 이건 진퇴양난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쇄신의 이미지만 얻은 거잖아요. 네.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김종인은 무슨 꼭두각시 이런 느낌, 뭐 연기 이런 느낌이 들었더라도 그런 자리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앉혀놓음으로써 이 쌍두마차 이런 느낌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쳐냈으니 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핸드볼로 치면 국가대표 선발이 되면 안 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 수준 실력이 낮은 선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막 압력으로 기용하래. 필드에 넣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승리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 뭐 손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쇄신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당이 완전히 내용에 쌓이는 더 큰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 자체가 윤석열에게 동의하지 않고 있고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는 김종인도 이제 욕하면서 떠났고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리스크에서 뭔가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 더 리스크 깊이 빠지는 상황 아니냐. 결국은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 간에 보세요. 당대표 다시 복귀시켜야 되고요. 홍준표, 유승민 차점자들 경선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붙지 않으면 이 선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꼬셔오려고 한 달간 뭐 선대위 구성도 못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홍준표, 유승민을 찾아가서 공을 들였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 하겠다는 건데 오늘 이준석 대표 하는 얘기 보니까 나 도울 의향이 있는데 권영세 본부장 내가 낸 숙제 잘 풀어오세요. 그럼 내가 합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윤석열은 한번 이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하죠. 지금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신들의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쳐낸다고 해서 기동성 있는 선대위가 만들어질 것이며 실제로 선대위를 쇄신한다는 명분하에 안티 윤석열을 많이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건 정치력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황당한 게 그 청년 2030 무슨 각승이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또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거의 쌍욕 나고 막 그랬더구만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떠나 이준석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격 당한 걸로만 따지면은 이미 리더십이 잃었죠. 그렇죠. 당대표 역할을 못 하는데 오기로 지고 있는 느낌이고 아마 이준석은 조만간 당대표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에 패배하면 본인이 야권의 1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선대위에 저는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그런 느낌이지만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런 갈라쇼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지지율이 깡패예요. 그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네. 그럼 지지율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그걸 왜 해요? 네? 왜? 차라리 외연 학생이 열심히 해가지고 방만한 선대위 끌어가면서 하는 거지. 자, 지지율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후보의 정책, 우리가 정책이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후보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보세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있잖아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근데 윤석열은 복을 다 도리도리 다 털어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쩍벌 이거 굉장히 비호감이거든요. 특히 여성층 같은 경우는 기함을 해요. 이런 거. 근데 그게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투도 에그. 뭐 달걀을 봅니까? 에그?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정책도 부족하죠. 애티튜드도 안 좋죠. 경험도 없죠. 그렇다고 무슨 뭐 해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좀 비호감 아닙니까? 검사하면서 사람 잡아넣는 일만 했지.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요. 윤석열에게는 더 안 좋은 게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어넣은 게 아니고 집어넣은 것은
윤석열이고 사면한 거 풀어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MBN 인터뷰할 때도 얘기하지 그럼 않습니까? 박주화가 아니 김주화가 네. 계속해서 문 대통령이 잡아놓은 것처럼 네. 3번이나 이야기를 이게 좀 심하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 이상한 거죠. 오늘 어떤 비판 기사 있던데. 네. 그 박근혜 아프다고 그 의자 뭐 넣어달라고 한 거 거절한 게 황교안이에요. 그러죠. 황교안 권한대행 때 구속된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힘 그 정책본부 청년 보좌역을 맡고 있는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곽승용 청년 보좌 역을 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030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윤석열 후보랑 간담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하고 원래는 같이 참석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2030 청년들이 국민의힘 청년들이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계속해서 언제 오느냐. 언제. 스피커폰 틀고. 예,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 전화에서 스피커폰을 켜고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이제 파장이 좀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네. 그 상황에 윤석열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게 최소한 그래도 검찰총장도 지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인 상황 판단 능력은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최선의 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당황하기 시작하면 자기 실력이 안 나올 뿐더러 네. 실력도 없었지만 간단히 말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딱해요. 뭐 나올 게 없는데 마른 수건 쥐어 짠다고 물기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지금 당황망조해서 어리둥절, 자충우돌, 뭘 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핸드볼 국가대표에 뽑힌 거지. 그래도 약속을 한 거면 제대로 네. 이행은 해야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따가 이재명 후보 이야기 때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상대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는 더 기세를 올려서 뭔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비교되게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윤석열 자체가 이쪽 사람들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오랫동안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을 상당히 완전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한 악마로 보는 구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 정치적으로. 말만 하면 더 문제가 되고. 그 상황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윤석열이 또는 국민의힘 전체가 어마어마한 당황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내가 이러려고 후보가 됐나? 자괴감이 들겠죠. 네. 네. 그 비슷해요, 구조가 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때나 지금이나.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문 대통령 배신하고 저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홍준표나 유승민이었을 때는 이 정도 리스크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진영과 진영이 딱 부딪히는 정도의 센 싸움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스스로가 지금 셀프로 망가지고 있는 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모경 의원. 네. 본인이 지금 체육 담당이지 않습니까? 네. 체육 쪽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을 좀 잘해서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조직이 아니라 탄탄한 조직, 기반을 잘 탄탄하게 국가대표 출신 만들어서. 많이 와 있습니까? 네. 네. 저희는 공개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홍철. 영틀. 훌륭한 분들이죠. 이재명 선대위에 체육위원회 거기에 이제 영철 이름 네. 올라가나요? 네. 또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와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속해 있는 또 감독 스타급들을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 또, 있죠. 네, 또 이제 방송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또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지지선을 했다. 네. 그러면 방송에서 일단 출연 퇴출. 금지를 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도 방송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선대위 몫으로 방송에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아니고. 네, 그렇게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스타들도 조금 마음은 A로 가 있지만 말을 못하고 앞에 선봉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로상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김종인 갈라쇼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 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볼 텐데요.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네. KBS 여론조사인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새해 첫 KBS 여론조사. 일 더 잘하는 선대위는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온 네.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잘한다 68.4. 사실 여론조사 의미가 없죠. 네.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11.7이나 나왔다는 게 더 저건 신기해요. 잘못 누른 거죠. 근데 저거 일 더 잘한 선대위는 민주당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민주잖아요. 예. 네. 더 민주. 저기는 더 민주가 아니잖아요. 참 말장난이에요. 진짜. 그 겸해서 대선을 붙이지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이력이 식상할 정도야 이런 게 많이 네. 나오니까 13% 차이 납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가 두 자리 찍고 그러면 안철수 그 후보가 한 15% 정도 나오면 딴 생각하겠죠. 안철수는 지금 보니까요. 윤석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잠시 붙는 거거든요. 예. 저걸 보고 이제 정거장표라고 그래요. 근데 윤석열한테 다시 돌아가질 않죠. 그럼 저기서도 이제 이재명이 받아먹을 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사실상 15% 차이 날 거다. 그래서 이제 KBS가 지금 신년 들어서 3, 4일 날 처음으로 여론조사 한 건데 15% 이상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또 민주당 보니까 민주당이 경거망동하면 다 죽인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SNS 글 함부로 쓰지 마라. 네. 그리고 평균 득표율보다 잘 나오는 지역은 지방선거 때 공천에 반영하겠다까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착착착 가는 느낌이고 네.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랑 또 광주 가가지고 네. 또 보란 듯이 뭔가 이렇게 원팀 이야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메타 지하철, 메타 걸어서, 메타 워크, 또 메타버스 이렇게 한다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예고를 안 하고 그냥 간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브이로그 하는 것처럼 핸드폰 직접 들고 이렇게 다니고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천준호 그 팀장이 발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시점에는 또 딱 맞는 타이밍을 잘 맞춘 그런 행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금토일 이렇게 다니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펄펄 날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이 그 갈라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토론 나가겠다 그랬거든. 그것도 이제 밀려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요즘은 TV 토론 시대, SNS 시대인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지지율 폭락에 아마 일정한 역할을 한 것 같고 이제요 에라 모르겠다예요. 2판 4판. 막 TV 토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 피하는 거냐 겁먹었냐 비겁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에라 생중계 되는 중에 깨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TV 토론 나가겠다는 게 대단한 결심인 양. 그러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 밥 세끼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밥 세끼나 먹어. 네. 네끼 먹던 사람이 세끼 먹는다고. 자 그렇고요. 어쨌건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각종 인터뷰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거기서도 어떤 논란도 사실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 자체는 이제 믿고 보는 후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게 되는 집안은 또 다르거든요. 또 이렇게 운도 많이 따르는데 4월 5일은 식목일, 3월 9일은 식모일. 이재명을 식모일. 뽑는다. 너 이재명을 심는다. 아, 청와대에 심는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빅히트더라고 이것도. 이것도 3% 이후에 또 다른 홈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게. 1000만 표 왔다 갔다 한다는. 네. 그래서 전탈모 있잖아요. 전탈모. 전국 탈모인 협의회 전탈협 여기서 들고 일어나야 돼. 항상 그렇지만 호사다마란 말도 있잖아요. 네.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호사다마는 호사롭게 살지 말자. 네. 다 마다. 참 말장난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조심하자. Be careful. 네. 시아오신. 네.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죠. 행동에도 조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날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계단을 잘 밟고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172명의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저희는 여유를 부릴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광명 또 새마을시장에 가서 지금까지 새해 인사하고 오고 또 손 한 번씩 잡아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진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당 10운동. 지금 선대위 인원의 30%는 현장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는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겠다. 네.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이 이재명 후보 쪽을 따라해. 그럼 그 따라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 버리는. 그렇죠. 결국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별로 지역구별로 지금 선대위 발족식하고 조직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그걸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열흘만 더 있었으면. 열흘만. 네. 열흘만 더.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윤석열 이제 정치인 되려는가.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열흘만 더 있으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말을 했잖아요. 선수들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네. 시간을 안 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시간을 안 봅니까? 마지막 1초가 남았을 때도 우리는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타임은 저희가 정확하게 잘 보면서 경기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마지막에 30초가 남았어.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동점 상황에서 3초가 남았으면, 네. 골 넣고 작전 타임 걸잖아 그때. 네. 골 넣고 2초만 남기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이기는 거잖아. 네. 그리고 28초만 쓰자. 아 핸드볼도 버접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마지막 부저가 울렸을 때 그 말을 하는데 농구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마지막 부저가 울리게 되면 저희는 경기가 끝나요. 그런데 10초가 남았는데 그럼 저희가 동점 상황이라면 어떻게든지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내가 전광판만 봤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만 더 있었으면 내가 전광판만 한번 봤으면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수는 전광판을 확인해야 된다. 자, 긴급 질문.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농구는 네. 공을 던져서 손에서 공이 떠났어. 부자 네. 올렸어도 골이는 인정되잖아. 네, 마지막 핸드볼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딱 울리는 순간에 공이 날아가고 있으면 날아가는 시점에서 경기는 끝납니다. 핸드볼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날아가는 공이 날아가고 있으면 부자가 팍 울리잖아요. 그럼 네. 끝나요. 근데 농구는 손에서 나간 순간에 부자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골이 네트로 통과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끝나요. 그 차이가 있었구나. 네. 핸드볼은 그러니까 부자 울리기 전에 골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가서 0.001초 후에 골이 됐다면 골로 인정 안 되는 네. 거구나. 우리가 그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준결승에서 노르웨이하고 버저부터가 울릴 때 저희가 득점이 아니었는데 득점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심판이 오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3, 4위전에서 3위를 했던 경기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영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선수나 감독이나 그 시간 타이밍을 보면서 경기 리드를 해야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규칙을 알아야 되고. 네. 화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달 남았잖아요. 저는 이명박 모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이 대통령 될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여론조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정동영 후보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민주진영의 쪽 분들 다수는 투표를 포기했고 중도 쪽 사람들은 이명박이 부자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생각에 이명박 찍는 그래서 500만 표 차이가 났던 그 모델로 사실상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은 후보의 레토릭이고 그건 이제 국민에 대한 태도였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봐서 윤석열 후보를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 역대 후보들이 다 있었는데 윤석열은 없는 거. 일단 부인이 없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대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대위 자체가 지금 아니 후보가 경선으로 뽑힌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 선대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대위도 없고 그리고 60일밖에 이제 안 남았고 그러면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V 토론 하다가 방송사고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원고 대본을 가져갔는데 잘못 가져갔어.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7년 이후에 직선제 이후에 최약체 후보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못한다 계속 꾸짖으면 네. 더 잘해지는 게 아니라 더 못하게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감독님 하실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수들한테 칭찬과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칭찬 주는 선수는 훨씬 자기 실력 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수를 읽어내면서 이제 칭찬도 하고 토닥여도 둬야 되고 아니면 더 강하게 좀 어필도 해줘야 되지. 함으로써 경기력이 좋아지거든요. 윤석열 핸드볼 선수라면 이모경 감독은 어떻게 혼낼 것 같아요? 코치를. 가만 안 뒀죠. 가만 안 뒀. 어떻게? 지금 사람을 포용할 줄도 모르고 지금 이게 신뢰 믿음이 안 가고요.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선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선수라면 내가 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선수 동료들을 제가 잘 읽어내고 컨트롤 해야 돼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진짜 되기 위해서 진짜 이 당원들을 다 읽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리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당황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 같은 거 할 때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 령이 서는 네. 그런 리더십이잖아요. 요 뒤에 수근수근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면 나가버릴 거야 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장 박 민주주의는 돼 있는데 공장 안 민주주의는 아직도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안 민주주의는 뭐냐면 계급이잖아요. 직위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 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 안에서 서열이 있더라도 공장 박 넣으면 술 먹으면 야자 까고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걸 가지고 지금 공장 밖으로 나왔는데 검찰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명하복도 없고 누구든지 뭐 말할 수 있고 국민들도 막 욕할 수도 있고 이런 민주주의가 훈련되지 않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검찰총장하고 뭐 중앙지검 할 때는 너 내 말 잘 들으면 승진시켜줄게 이런 걸로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통하거든. 그래서 리더십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은 계속 물 먹을 겁니다. 저도 좀 물 좀 주세요. 물 좀 먹게.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거냐면은 좀 선거 전략상으로요. 어떤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인데 우리가 선거에서 방심해서 진 적이 없어요. 대개 대한민국 선거가 이명박 모델로 대세론으로 가는 거 하나. 우리가 대통령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DJP 연합해서 겨우 이기는. 사실은 거기에 진짜 승리 요인은 이인재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진영상으로 보면. 450만 표가 이렇게 가져갔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중도 중에서 개혁적 중도들이 이렇게 뭉쳐서 한쪽 케이스는 안 된 거고 한쪽 케이스는 뭐 되고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역시 41대 59 싸움인 건 맞습니다. 어떤 네. 상황이 돼도.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그 선거 때까지 양쪽 진영이 격렬하게 부딪혀야 나오는 숫자예요, 그게. 네. 51대 49가. 근데 이게 한쪽이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 저쪽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공적 정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후보 개인이 자기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방심해서 진 선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나는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쪽 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더 퍼나르고 맞습니다. 소위 밴드웨이건 효과로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은 더 안전빵으로 되자. 예를 들면 이기더라도 막 55% 이렇게 이기게끔 도와주자 같은 그런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진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북을 울려라잖아요.
그 뭐냐면 기를 사로잡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겸손하되 아주 겸손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열성도를 더 높이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지자들이 열성 높은 지지자들이 중원과 싸움하는 거거든요. 북소리를 울리면서. 그래서 그런 기세는 기세마저 확실히 탔죠. 일부러 지금. 낮출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거나 친구들 만나도 대부분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괜찮더라. 관심 없었는데 이재명 괜찮던데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의 선거운동 그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보색 효과가 있어요. 보색 효과. 그렇지. 네. 동네 형바보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너무 똑똑해. 그 술꾼도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대비가 많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고 무슨 실력이긴 하지만 탈모 있잖아요, 이거. 탈모. 굉장히 이거 흡수력이 빠른 겁니다, 이거. 여성 동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진짜 고민 많고 저는 진짜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20대 스트레스로 30대 탈모가 왔다. 그럼 이것도 질병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 임플란트, 한약, 요양원 이것이 보험 적용이 되는 것처럼 20, 30대 탈모도 이거 질병이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자. 저는 이런 거야말로 핀셋 공약인 것 같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네. 문 대통령이 40%. 41%. 그러니까 대략 40% 정도. 이제 여기서 안철수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이 박근혜랑 붙었을 때도 거의 50도씩 나눠먹기였잖아요. 네. 51.6% 박근혜.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 20%좀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 표는 어차피 갈라집니다. 안철수가 만약에 기법을 하게 되면 보수 진보로 나눠진다고 봐요. 그러면 네. 다 안 갑니다. 저쪽으로. 네. 국민의당이 사실은 민주당을 호남에서 이겼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득세하던 선거에서 진짜로 폭망한 건 그 당시에 새누리당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클릭 장사를 할 건데 안철수가 설령 단일화를 한들 안철수가 10% 같은 게 플러스 10이 아니잖아요. 뭐 잘하면 제가 봤을 때 6, 7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금처럼 쭉 가면 돼. 정책 행보하고 본인 스스로는 네거티브 안 하고 네. 그리고 현장에 달려가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메시지 관리가 요즘 정말 잘 되더만요. 네. 예전에 초반에 그 이재명 후보 경선 막 하고 이럴 때는 언론들이 말 끝마다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뭐 로버트 학대 뭐 이런 논란 같은 거.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효과예요. 언론들이 쉽게 안 건드리고 이재명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작두탄 느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정세 분석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겼다고 해서 자만한 모습 보이면 저거 다 됐다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잘해서 게 아니고요. 다 떨어져서 데드크로스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바로 훌륭한 레토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제가 가짜 않습니까? 하는 사람 자체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한 자세. 역시 내가 몇 년 전에 창시한 철학사상 있지 않습니까? 네. 삼더이즘. 3더이즘. 야, 오랜만에 들어보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3더이즘.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이기고 나면 사케이즘을 또 전파를 해야죠. 그렇죠. 네. 육회통계 상쾌. 네. 네. 이재명 후보는요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형제 간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진학을 못했잖아요. 공장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라면 저는 아마 서울로 상경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그 엄마가 안쓰러워서 끝까지 공장에서 엄마한테 뛰어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진짜 남자라면 특히 여자보다 남자라면 반드시 저는 집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엄마 옆을 떠나지 않고 역할에 충실한 거 보면 엄마의 힘.
예, 저는 내공이 참 잘 되어 있다. 예. 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남을 밟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으면 또 하나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A가 아니라 B죠. 그 자기의 과거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를 잘 지금 극복해서 네. 그거를 세상에다 하나하나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그 경험의 내공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똑똑해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 내공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저는 부분 같아요. 이번 대선판을 보면요. 네. 사실 시대적 흐름이 보여요. 네. 뭐냐면 박근혜 탄핵을 했을 때 그 당시 그 정당은 사실상 정치 세력이 해체가 됐어야 맞아요. 근데 없는 인물군에서 홍준표가 변방의 도지사로 있다가 뛰쳐 올라가 가지고 출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그 상황에서 인물들이 안 키워지다 보니까 홍준표가 한 번 더 출마하고 인물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데려다가 하는 직행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적 역사적 흐름은 그런 거죠. 대선 결과가 뭐랄까 예언이 되는 게 예상이 되는 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이 시대가 딱 필요한 사람의 캐릭터예요. 현장 경험을 현장 경험도 많고 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후위기라든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정치인이에요. 네. 일도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색 개념으로 멋멋 대 멋멋의 구도가 너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꾼 대 술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거든요. 기존의 보수 진보가 극렬하게 부딪히던 그런 선거 결과가 안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나 분석가들이 그래도 49대 51이라고 분석을 하지만 윤석열 스스로가 셀프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 저 사람은 대한민국 맡기면 안 되겠나라고 이미 저는 어떤 결판이 났다고 생각해요. 국민적 정서는 뭘 해도 안 오르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맞는 후보를 갖고 있는 민주당하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정말 역대로 가장 쉬운 후보가 나온 게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념의 시대는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예요. 실사구시의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20, 30대들은 사실은 87년 6월 항쟁이라든가 5.18 이거보다도 당장 내 앞에 내 삶이 누가 되면 나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대이고 민감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똑똑해요, 다. 네. 근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구직에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를 마치 2, 3년 후에는 자기가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건 이제 개그 콘서트죠. 그래서 2030 오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30 사람들을 선대에 배치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2030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의 사고는 제가 볼 때 사법고시 패스할 때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태 구시대 이렇게 인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무슨 센스가 있거나 매력적이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부인에게 또 표가 붙냐 그런 것도 아니고 장모님도 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건을 봤을 때 어쩌면 이재명 후보에 딱 맞는 지금 시대다. 그리고 국민들이 갈급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맞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아까 제가 잠깐 스쳐가면서 세나를 좀 중간에 봤거든요. 예. 명장이 나오셨더라고. 이재명한테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가 못 만나. 맨날 현장에 가 있어. 그리고 막 뭐 인터뷰하다가 잠깐만 저 현장 약속 있어요.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상을 아마 만들 것 같다. 그런 얘기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죠. 그렇다고 해도 나보다 못한 윤석열 찍을 수 있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윤석열. 네. 자, 어쨌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지층들이 사기가 올랐잖아요. 네. 그 사기를 갖고 우리 지지층 민주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아서 뭐 함부로 하고 그럴 사람 없어요. 네. 오히려 더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정권 뺏기면 안 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섞여 있거든요. 저들한테 정권을 주면 나라 진짜 망한다. 문 대통령 잘했다.
문 대통령 지키자.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천재다.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어떤 대선 후보 정치인들 봐도 이렇게 해박한 컨텐츠가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컨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디테일의 강자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원고 찾다가 TV 토론 막 말을 막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뭐 뭐가 예측이 불가능한 건데 윤석열은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권투 있잖아요. 푸른나무님. 예. 이재명은 레너드가 된 거지. 그러네. 네. 레너드 지금 화려했었다 진짜. 진짜 화려했었어. 테크니션. 한 6체급 석권했었나 레너드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 권투로 보면 슈거레이 레너드. 야. 근데 윤석열은 뭐야 그러면 네.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는 진짜 실력을 갖춘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 적응을 좀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도 아마 이 대선 2개월 남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한테 작게나마 위기는 한두 번 오지 않을까요? 위기는 예측 못한 데 항상 터지는 일인데요. 사람들인데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대선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은 터져. 네. 어떻게 극복하느냐. 윤석열처럼 뭐 처음에 김건희 쉴드 치다가 결국 망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느낌이 좋은 게 어쨌든 3프로 TV가 거의 뭐 혁명적이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또 e스포츠 우리 이모경 의원하고 이제 e스포츠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요런 그 코드를 있잖아요. 젊은 코드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인데 푸른나무님 네. 설날 앞두고 예. e스포츠 민속놀이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아, 저기 윷놀이 이런 거? e스포츠로? 한 팀은 윷놀이 하고 있고 한 팀은 갤러그 하고 있고 한 팀은 스타크래프트 하고 어떻게 있고 갤러그가 민속놀이에요? e스포츠 민속놀이. 네. 그리고 한 팀은 또 롤 하고 있고 제기차. 카트라이드 하고 있고. 그래서 e스포츠 민속놀이 한번 지금 해볼까 지금 기획하고 괜찮네.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세요. 탈모든 뭐든 다 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후보도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정책대 의원님이 좀 게임을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못하죠. 좀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게임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죠. 놀랐어요. 정책대 의원님 진짜 스타 할 줄 알아요 이재명 후보? 진짜 이재명 후보님 스타 할줄 아냐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네,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재명 만등설. 네. 네. 진짜예요. 이모경 의원은 핸드볼보다 축구를 더 잘한대. 핸드볼 실력보다 축구 실력이 더 있다는 거야. 그 본 사람들이. 근데 배드민턴도 그냥 치면 그냥 뭐 뭐든지 잘한대. 족구도 잘하고. 원래 그렇죠. 스포츠 조직 안에서요. 꼭 팀 스포츠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운동을 잘하는 선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원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선수가 되어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필요한 이모경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저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어요. 필요해. 운동을 잘한다고만 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운동을 잘한 국가대표도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운동 시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핸드볼만 잘하겠어요. 시키면 다 잘하지. 하여튼 뭐 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제 목숨을 다 닭삼부 바쳐서 잘해요, 닭삼부? 당연히 시키면 다 잘해요. 국회에서 옛날에는 막 축구 대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 네, 거기 의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은데. 문은 열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위험해서. 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설이었고요. 이제 결론으로 좀 향해 가보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난관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 되는 과정도 그렇고,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네. 2개월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자, 제가 대통령 자격, 대통령의 조건 5가지를 여기서 두세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시대 정신, 본인만의 신화, 스토리, 그리고 팬덤, 정치적 업적, 라인업,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대선은 어떻게 결말이 되는가. 일단 후보 구도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근데 이재명과 윤석열, 뭐 우리가 오늘 1시간 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후보 구도,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요, 저희가 지자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조직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직능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캠페인이에요.
저쪽에 지금 캠페인도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철 카피 뭐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게 이미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때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칼라 디자인 이게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쌍팔년도식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캠페인도 지금 우리가 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역대급이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교체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한 자릿수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게 시운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MBS는 정권 재창출이 더 이겼어요. 네. 거기다가 상대편 후보는 후보 교체론에 시달려요. 후보 교체론, 후보 단일화론.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선 전망이 우리가 전망까지 막 겸손해가지고 안 좋다고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 우리가 유리한 점 이런 것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선거 역학 구도상.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현하거나 이것을 첫 번째로 줄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대로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어깨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네, 굳이 더 무리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알게 모르게 그 지지율에 이게 들어있다고 봐요. 경제 대통령 이미지. 네. 실제로 윤석열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방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결국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히려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 까먹었는데 박근혜 사면으로 인해서 저기는 강력한 친박 자유한국당이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 현장 행보갈 때마다 방해하러 지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 선수 사기를 강상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제대로 하면 된다. 앞으로 제대로. 어서 많이 봤는데. 이몽규 의원 어떠세요?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이 겪고 있는 뭐 고난과 위기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돌면서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이 좀 경청 투혼을 해서 좀 실수를 줄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재명 후보만 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 그 버저부터가 울릴 때까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한 10개월 전에, 11개월 전에 이 보궐선거를 대패를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쳤어. 그때 느꼈던 충격이 오히려 굉장히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영한테.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먼저 맡길 잘했다. 너무 기죽지 말자. 결국 대선 뺏기면 다 뺏기는 거니까. 보궐선거 한두 개 갖고. 그게 이제 나중에 대선해서 이재명 당선자 뭐 취임식 이런 분위기 막 휩쓸리다 보면 지방선거는 사실 이재명 당선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당선 축하 의미 사라지기 전에 걸리는 거예요.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취임하고요. 한 달도 안 있다가 지방선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모든 어깨에 이재명 후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국무총리 누구냐, 장관 누구냐 있잖아요. 이거 막 발표하고 온갖 그걸로 언론이 도배될 때예요. 그때 지방선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여러분들이 그 후원금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 후원금 많이 모이는 게 결국 선거운동 아닙니까? 미국은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는 미디어 선거잖아요. 숫자가 거기는 이렇게 가게 선거운동이에요. 열면서 명함 주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미국은 넓어서. 네. 그 광고비만큼 미디어 홍보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후원금 많이 들어오면. 예. 또 후원회장이 정세균 전 총리야. 그것도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쟁자가 그 후원회장. 정세균계 막둥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시더라고. 본인이 후보가. 본인이 정세균 정리한테. 성남시장 공천 받을 때 아. 그때 정세균 대표 때예요.
이재명 후보가 뭐랄까요.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극명한 차이가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네. 국민 70%가 민주당 선대위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이게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죠. 싫어하는 정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국민의힘이 되냐. 못한다, 잘한다 11.7%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때문이지. 윤석열 지지율 높으면 저게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의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문제는 후보인데 선대 해체한다고 되겠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이야.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이야.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써주세요.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이야. 그렇지. 참. 왜 선대위를 억울한 곤장 맞게 해? 예. 본인이 맞아야지.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명계남 명장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너보다 못한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전 선거운동이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알려주는 게. 광명은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다 양극화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광명 새마을시장 작은 시장을 갔다 왔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생 많다라고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감동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냥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힘드시죠? 저 이제 부스터샷 맞으셨냐?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다 같이 힘든데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너무나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풀고 좀 같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계속 드렸는데 코로나19 다 같이 힘들지 않냐. 이 말씀을 오히려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아이고, 너무나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국인의 특장점이잖아요.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 때 같이 이렇게 맞아요. 힘이 돼주는 게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보고 그걸 역경을 이겨냈는데 그런 사람이 오만하지 않고 뭔가 다시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려고 하는 그 품성이 저는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사람들한테 반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뜨거운 존재였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최고 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을 위한 대선 슬로건 하나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뒤로 제로야. 너를 위해 윤X. 다시 한 번요. 사람들 못 알아먹었어 지금. 뒤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제대로가 아니라 제로야. 제로. 너를 위해 윤X. 윤은 X야. 안 돼. 너를 위해 윤석열 안 돼. 너를 위해 윤X.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가입표야. 예. 어때?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 제대로를 참 인용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치아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부터 유튜브는 거의 태극기 부대가 장악했다고 할 그렇죠. 정도로 막 100만 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지형에서도 역시 우리 쪽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처럼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채널 같은 이제 중소 규모 그쪽에 비하면 이런 채널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쪽 여론도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저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내가 언론사다 하는 감정을 띄워달라고. 그때부터 아마 더 마음들이 더 비장해졌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이제 쭉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사람들이 같은 방송을 해도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는 거지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거든요. 저쪽에 무슨 세모 네모 이런 데처럼 막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퍼뜨려서 누구를 조롱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뉴스가 뭔가 하고 들어왔다가 보수와 진보 채널을 비교해봤더니 진보 채널이 훨씬 더 상식적이거든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돼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관공서의 조중동만 끊어도 된대요. 아, 이거 김우겸 의원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 독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집으로 배달되는 거. 관공서용이라는 거야 지금 다. 지금 사실상 60만보다 안 된다 그래요. 하여튼. 실사이버트. 그래서 관공서에서 끊으면 한다는 거야. 그러네. 사실 조선일보는 우리 방송의 구독자보다 못한. 네. 아, 이거 참 대한민국 정론지가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몽규 의원 나오셨는데 뭐랄까요,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정치 잘해줬으면 좋겠고, 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번에 모 어떤 국회의원 나오셨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종의 우상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렇게 우상호? 아니야. 우상 교수. 설명할 수 없는. 예. 제가 익명으로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 방송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얻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모경. 그게 마음이 설렌다는 게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잘 하셔야 돼요. 실망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모경 역시 그 우생순의 이모경이 정치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하지 않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쭉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처럼 되는 겁니다. 네. 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모경 의원 후원도 좀 더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소개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재명 우리 후보님 후원을 해주십시오. 저는 후원할 데가 괜찮습니다. 없구나. 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모경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진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네, 이재명 해드릴게요. 후보님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다 해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저는 자, 괜찮습니다. 자, 자, 이모경보다 이재명이 낫다 하시는 분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우리 이재명 농담이죠, 후보님. 자, 이모경 의원 후원에 이렇게 하면 또 더 모인다. 양쪽 다 보낸다. 농협 351-1135-6487-93 국회의원 이모경 후원이고요. 이재명 후보 것도 한번 봅시다. 정청래 의원 것만 안 해주면 돼. 이재명 후보 거는. 저는 됐어요. 근데 정치인들 왜 농협 계좌가 이렇게 많아요? 국회가 농협입니다. 농협 출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이재명 후보는 농협 301-0303-0145-21 대통령 예비후보자 이재명 후보에 이렇게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씀. 그냥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시면은. 사실은 내가 내는 게 아니지. 그렇지. 내가 내면 국민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저게 거지. 취지가요. 뒷돈 받지 마라. 예. 그리고 개미 후원금 받아라. 그래서 뒷돈 받지 말고 앞돈 받아라. 예. 그리고 더러운 돈 받지 말고 깨끗한 돈 받아라. 네. 그런 취지죠. 네. 그리고 아까 이규민 의원도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다 잊혀진다. 다시 한번 얘기 좀 안 될까요? 해보세요. 네.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서 별빛결 책방 이렇게 치시면요. 네. 이규민 의원 이 남자가 사는 법. 지금 이 남자가 죽게 생겼어요. 이 남자 좀 살려주세요. 별빛결 책방 네. 치면 이규민 의원 이 남자가 사는 법. 네. 다른 전화번호로 여러분 010-6866-0334 억울하게 의원직이 지금 날아가 버린 그런 분을 좀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사는 한 푼 것도 줍시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연말연시 네. 무슨 옛날에 그런 방송 많았잖아요. 불이웃돕기 해가지고 네. KBS에서 생중계하고 그런 방송 같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랑의 열매도 있잖아. 그렇구나. 이규민 참 안 됐어. 아,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네. 도와도 아깝지 않은 사람. 정청래 의원도 코가 석자인데 뭐 참. 저는 일단 코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에 오늘 또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2개월이면요. 네. 앞으로 한 3, 4회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대선 이기고도 한두 번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승리 축하 네. 방송을 또 계속 해야지. 그리고 정청래 대선 이야기 말고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면 돼.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기분이 좋을 땐 즐기는 것도 난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이게 숨죽이 듯이 아무것도 못하면 스트레스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안 돼. 다만 대신에 내가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좀 피해가 가는 행동만 안 하기. 지지자 모두가 똑같은 생각하시면 저는 이긴다고. 피해가는 행동은 피해가기. 네. 지금부터는요, 이재명도 모르냐, 이재명 안 찍냐, 바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주위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장점이 있다고 조신조신하게 알려내리는 게 진짜 중요한 선거운동이다. 맞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 음. 소확행 공약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잖아요. 그거 다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정청래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좋은 맞습니다. 말을 하고 네. 좋은 사람의 역할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걸로 하고, 빨래 끝! 아니, 대통령 당선 끝나면 반드시 정청래 의원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네, 꼭 해주세요. 그때 제가 꼭 나와서 저도 뭔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제가
큰 꿈이 있어요. 빅 드림이 하나 있어. 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네, 꼭 빅 해주셨으면 드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끝.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시사타파도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